주변 남자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그 와이프 선물에 대해서 되게 고민들 많이 하지 않아요? 되게 고민 많이 하고. 그런데 막상 이제 그날이 다가오면 이제 머리가 하얘지나 봐요. 그치. 그러면서 이제 엉뚱한 선물 사서 욕 먹고. 돈 쓰고 욕 먹고 네. 그래서 뭔가 남편분들한테 음. 요런 것 좀 챙기시면 와이프한테 칭찬받고 어. 사랑받을 수 있어요 음. 라는 좀 선물을 고르는 팁 오늘 영상 보시고 그냥 요대로 한번 따라해 보시면 적어도 욕은 먹지 않는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정화 소장님 네. 올해 41? 41. 합격. 제가 이거 킨즈 카페 시작하신다라는 얘기를 듣고서는 나이부터 확인했잖아요. 나오고 싶어가지고. 다행히 합격. 네. 아마 2년 전에 했으면 못 왔잖아요. 못 왔죠. 그쵸. 기다렸지. 네. 우리 박정화 소장 40 넘을 때까지 기다리느라 그러니까 2년 묵혔습니다. 주변에서 여기 나간다고 하니까 뭐라 그러던가요? 아니, 네가 왜 저희도- 갑자기 뭐 이런. 지금 직원들한테 제가 이번 주에 촬영 있다 그랬더니 뭘 찍냐. 그래서 남편들을 위한 선물에 대한 걸 찍는다 그랬더니 갑자기? 재밌잖아요. 맞아요. 저도 이제 맨날, 항상 이렇게 교과서 같은 그런 이야기들, 정답지 같은 그런 이야기들만 하는 채널을 하다가 살짝 좀 이렇게 눈을 좀 다른 데로 돌리면서 맞아. 네, 새로운 걸 하나 또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네, 너무 일 얘기만 하면은 지겹잖아요. 네. 저희가 그 스토리 흐름을 좀 정리를 했는데 거의 깜지 수준을 만들어 가지고 왔어요. 아니 근데 이거 어저께 그 보내주신 간단한 내용을 좀 봤는데 너무 생각보다 할 말이 많은 거예요. 진짜? 아니 원래도 말이 많은데 그러니까. 생각까지 해갖고 오면 우리 이거 2시간 3시간 걸린다고. 그러니까 오늘 짧게 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오셨으니까 저희가 또 카페잖아요. 아유, 손님한테 또 세상에. 이렇게 뭐라도 또 대접을 또 하려고. 네. 아유. 뭔지는 난 잘 몰라. 이건 뭐예요 오늘은? 네. 게스트분들이 오실 때마다 차가 바뀌고 있는데 네. 조만간에 이제 돌고 돌지 않을까. 아니 그렇기도 한데 어. 나중에는 이거 차 이름 뭐냐고 댓글 달릴 것 같아. 아, 이런 거 궁금해가지고 색깔 오늘은- 너무 예쁘잖아. 오늘 우리가 선물 이야기를 이제 하려고 하는데 네. 선물 좋아하죠? 너무 좋아하죠. 네. 하는 것도 좋아하고 음. 받는 것도 너무 좋아해요. 저도 그래요. 네. 받는 것보다 주는 게 더 많은 것 같아. 저는. 더 많은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거 이제 컨텐츠 준비하면서 카카오톡 선물하기를 봤는데 음. 저는 굉장히 선물을 많이 하는 사람이더라고요. 네. 나한테는 왜 미안해. 농담이고요. 농담이고 사람 네. 잘 챙기죠. 음. 챙기는 것에 대한 기쁨을 안다라는 건 너무 행복한 일인 것 같아요. 선물을 하면서 그 사람을 좀 생각하게 되니까 네, 너무 맞아요, 좋은 것 맞아요. 같아요. 지금 이제 5월이에요.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흔히들 이야기하는데 계산을 한번 해봤거든요. 어디에 얼마 이제 뭐 선물이 됐건 뭐 현금이 됐건 5월은 늘 이렇게 돈 지출이 많은 달이잖아요. 저는 사실 어린이날은 딱히 없어요. 음. 이렇게 주변에도 친척분들도 다 커서 음. 어린이는 없고 어버이날 챙겨야 되고 어버이날, 그다음에 스승의 날. 스승의 날, 근데 부부의 날을 챙기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부부의 날이 며칠이에요? 5월 21일 아 그렇구나. 둘이 하나 된 날이래. 아. 그래서 21일이래. 아 진짜. 어쩜 이렇게 잘 만드는지 근데 부부의 몰라요. 날을 챙기세요? 안 챙기죠. 나 오늘 알았잖아. 정말 그냥 그런 날이 있구나인데 네. 이제 좀 나이가 들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조금씩 챙기면서 살면 좋겠다 이런 날들도 왜냐하면 이제 특별한 어떤 이슈들이 있어야만 이벤트들이 있어야만 뭔가 뭐 데이트도 하고 뭐 외식도 하고 좀 그러잖아요. 워낙 바쁘니까. 그쵸. 그래서 그런 날들을 핑계 삼아서 음. 또 소소하게 마음 전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네, 평소에 대면대면하게 사니까 어. 그런 날이라도 좀 한 어우, 번씩 왜- 챙기면서. 왜 이러세요? 여전히 알콩달콩을 아유. 알고 있는데 아니야 눈을 안 마주치네. 그러면 보통 그런 기념일 때 금액대 보통 어느 정도 선에서 움직여요? 어버이날 같은 경우에는 저는 사실 근데 부모님하고는 평소에 그냥 뭐 예를 들면 백화점에 가서 뭔가 옷을 사거나 그럴 때 웬만하면 제가 다 비용을 내는 편이다 보니까 뭔가 어버이날이라고 해서 딱히 뭔가를 많이 해드리진 않고 그냥 소소하게 용돈 30만 원에서 50만 원 사이 용돈 드리고 그다음에 식사하고 대표님 어떠세요? 저는 이제 아이가 있으니까 어린이날 챙기고
뭐 어버이날 챙기고 음. 어버이날 같은 경우에도 저도 마찬가지로 평소에 계절마다 부모님 옷을 하나씩 사드리거든요. 그러니까 봄에는 뭐 봄 티셔츠, 여름에는 뭐 가벼운 걸칠거리, 뭐 겨울이 이제 제일 힘들지. 비싸. 겨울옷은 겨울이면 그치. 그냥 후덜후덜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매 계절마다 이제 좀 음. 챙겨드리는 편인데 그래도 또 어버이날 빠지면 평소에 아무리 잘해도 맞아. 중요한 날 이때 그치. 챙기지 않으면 또 서운해요. 음. 그래서 이제 그런 날은 조금 플러스 알파, 옷 용돈으로? 플러스 용돈이라던가 뭐 이런 그렇게. 식으로 식사도 하고 이제 저희가 오늘 이 이야기를 나누는 이유 중에 하나가 평소에 잘하는 것도 되게 좋은데 되게 중요한 날 이날 안 챙기면 평소에 잘했던 게 좀 의미 없을 때가 맞아요. 있어요. 이때 조금 더 잘 챙기면 훨씬 더 플러스 알파 서로 좋을 되지 않을까? 텐데 그치. 왜 이날을 놓치지? 라는 음. 안타까움이 좀 있기도 했고 네네. 주변 남자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그 와이프 선물에 대해서 되게 고민들 많이 하지 않아요? 되게 고민 많이 하고 너무 엉뚱한 거 해가지고 죽어도 욕 먹고 이런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남편 입장에서도 음. 되게 고민은 많이 하는 것 같아. 그런데 막상 이제 그날이 다가오면 이제 머리가 하얘지나 봐요. 그치. 그러면서 이제 엉뚱한 선물 사서 욕 먹고. 돈 쓰고 욕 먹고 뭐 이런 상황들. 네. 그래서 뭔가 남편분들한테 음. 요런 것 좀 챙기시면 와이프한테 칭찬받고 사랑받을 수 있어요. 라는 좀 선물을 고르는 팁? 그리고 좋습니다. 요런 거 주면 좀 재밌겠다. 좋아하더라. 좀 오늘 팁을 좀 드리려고 이렇게 뭐 지침서, 참고서 같은 거죠. 네. 오늘 영상 보시고 그냥 요대로 한번 따라해 보시면 적어도 욕은 먹지 않는다라는 걸 말씀을 드려봅니다. 남편분한테 선물 받은 거 중에 기억에 남는 거 있으세요? 언제 받아봤더라? 저 화장지 하나만 좀 줄래요? 왜? 눈물 아니고 콧물이 나와. 선물을 언제 받아봤더라 이러면서 막 콧물이 나오네. 제가 두 분께 즉석에서 질문을 드릴 건데 둘 중에 하나만 골라주시면 됩니다. 남편이 선물을 준다고 하면 어떤 걸 줬으면 하는지 골라주시면 됩니다. 꽃다발, 손편지. 하나, 둘, 셋. 손편지. 꽃다발. 둘 중에 굳이 고르라고 하면 손편지. 그러니까 돈을 쓸 거냐 시간을 쓸 거냐의 문제인데 어. 시간을 써서 음. 그걸 쓰기 위한 어떤 그런 과정이 좀 감동일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난 사실 손편지를 좀 받거든요, 평소에. 아 그래서 그래. 나는 안 주거든. 그러니까 나는 꽃다발을 받고 내 앞에서 멘트로 해주면 좋겠어. 욕심쟁이. 하나만 해. 상품권, 현금. 하나, 둘, 셋. 현금.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이제 그건 있더라고요. 뭐. 상품권을 주면 어쩔 수 없이 꾸역꾸역 백화점 가서 뭔가를 사야 돼. 그러니까 거의 반강제적인 뭔가 나를 위한 선물을 해야 되는 상황을 조금 더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나도 늘 망설이는 게 이걸 이마트 가서 살까? 하다가 그래서 선물 받은 건데 뭔가 좀 티나는 걸 사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굳이 백화점 가서 또 이렇게 티셔츠를 하나 사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 좀 반강제적인 선물을 셀프 구입하게 만드는 효과는 상품권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현금을 생각해? 만약에 받게 되면 진짜 그러네요. 살림하는데 막 돈을 쓰거나 그러면 기억에도 안 남고 생각 못했던 포인트예요. 그럼 저 상품권. 그러나 나는 현금. 외식, 직접 차린 음식. 하나, 둘, 셋. 외식. 직접 차린 음식. 우리 진짜 다 안 맞아. 왜? 저는 그것도 또 시간인 것 같아요. 나한테 노력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구나. 그런 것 같아요. 나를 위해서 장을 봐다가 거기서 막 조리를 했다라는 거에 되게 감동이 되지 않을까? 난 결국 내가 가서 하고 있을 것 같아서 좀 비켜봐. 막 뭘 하고 있으면 분명히 네. 어설픈 게 눈에 보일 테고 그치. 그럼 이제 또 그걸 못 보고 또 이 나선병이 또 도져서 비켜봐봐 내가 할게. 그리고 또 막 설거지도 해야 맞아, 되고. 맞아. 그래서 저는 그냥 깔끔하게 맛있는 걸로 왜 고생하냐. 나가자. 설거지도 힘들다. 진짜 다 다르구나. 직접 차려주셨는데 맛이 없어도 괜찮나요? 용서 안 될 것 같은데? 그럼 그 다음부터는 외식으로 하는 걸로. 그러니까 이것도 다 경험인 거야. 맞아요. 저는 몇 번 저한테 해서 줬는데 네. 비주얼이 옛날 시골에 가면 멍멍이들 밥그릇 있잖아. 뭔가 막 이렇게 막 해놨는데 먹을 수 있는 거 맞아? 초반에 좀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냥 애들로 말했죠. 고생하지 말고 나가 먹자. 그래도 애들로 얘기하셨네. 그때는 그랬지. 신혼 때니까.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뭘 고를래라고 했을 때 모두 다 똑같지 않거든. 맞아, 그치. 그래서 이 답이 사람이 좋아하는 게 뭔지를 잘 알아내는 게 이 선물의 포인트가 아닐까라는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체적으로 이런 선물을 하면 그래도 좀 더 좋아하시더라고요 라는 부분들을 저희 나름대로 이제 좀 준비를 해봤는데 네. 일단은 그 전에 여자도 마찬가지고 남편분들도 마찬가지고 한 3가지 유형이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애시당초 그런데 별로 관심 없는 무심형. 그런 사람 어때요? 그냥 남편 뭐 와이프 떠나서 일반적인 관계에서도 저는 어. 사실 별로. 왜냐면은 음. 그래도 좀 표현을 해야지 좋은 것 같아요. 보면은 안 주고 안 받자. 약간 요즘에 이런 문화들도 되게 많잖아요. 근데 맞아. 그거 아니면 너무 삭막하지 않을까? 맞아. 그럴 때라도 좀 표현하고 살아야지. 어떠세요, 대표님은? 무심령. 무심형. 마음을 이렇게 몇 번 표현했는데 상대방이 계속 무심하면 이제 나도 결국 마음을 닫게 되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그런 관계의 끊어짐을 어쩔 수 없이 경험하는 게 별로 이렇게 유쾌하진 않더라고요. 맞아요. 어차피 혼자 독불장군으로 살 거 아니면 서로 좀 챙겨주면서 살면 좋겠는데 커피 한 잔이라도 그치.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좀 무심형은 좀 너무 싫어. 나도. 너무 삭막해. 저희 남편은 음. 선물을 잘 저한테 해주기도 하고 음. 오히려 저는 제가 남편한테 선물을 많이 안 하는 것 같은데 음. 제가 처음에 이제 이 사람이랑 연애를 할 때 음. 굉장히 심쿵했던 포인트 중에 하나가 만난 지 며칠 안 됐는데 저를 이렇게 빤히 쳐다보면서 속눈썹을 올리는 건 안 하시나 봐요 이러는 거예요. 오? 평소에 마스카라만 하고 다녔지 뷰러로 올리는 건 안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시세이도가 뷰러가 되게 유명하대요. 이거 갑자기 PPL이야? 뭐야? 그랬어. 몰랐어요. 모르셨죠? 어. 아는 사람은 또 알더라고요. 그래갖고 야, 이 정도로 세심한 사람인가? 그래서 저는 사실 그 와이프의 어떤 갖고 있지 않은 잘 모르는 그런 영역을 전 공략하는 것도 되게 좋다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이 정말 필요한 것들을 해주는 거 그런 거 진짜 센스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이제 무심형들은 아예 이제 상대방한테 관심도 없고 없는 것 같으니까 시간도 쓰기 싫고 맞아요. 돈도 쓰기 싫고 그러니 마음을 줄 수가 없지. 그러니까. 남편분께서는 굉장히 소소하게 잔잔하게 잘 세심한 챙기시는 타입이에요. 세심한 타입이네요. 네. 또 대범하게 잘 챙기는 사람도 있잖아요. 크게 큼직하게. 제가 안 그래도 유튜브에 검색을 한번 해봤어요. 와이프 선물, 여자친구 선물 이런 검색을 한번 해봤는데 되게 재밌는 걸 발견했어요. 뭘? 여친 선물 이렇게 검색을 하면 뭐 향수, 뭐 머플러, 스카프 뭐 이런 거가 나오는데 와이프에게 통 크게 쌌습니다 이러면서 벤츠 이런 게 생각보다 컨텐츠가 너무 많은 거예요. 요즘 남성분들이 뭔가 잡은 물고기한테 더 잘하나? 오히려 이렇게 좀 안정된 관계에서 조금 더 잘하려고 하는 건가? 그래서 제가 남편한테 뛰어가가지고 보여줬어. 이거 봐라. 와이프한테 벤츠를 선물하는 거야. 막 이랬더니 저희 남편이 딱 한마디 했잖아. 뭐라고? 근데 그게 다 자기를 위해서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랬더니 자기가 세컨카를 갖고 싶은 거야. 그래서 오 그럴듯한데? 라는 생각을 했었거든. 아니 실제로 제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 사촌 동생인데 이 친구는 뭐 그런 물욕 이런 게 별로 없어요. 얘가 엄청나게 큰 차를 2억 한 7, 8천 하는 차를 들고 나온 거야. 그래서 오우 야 너 차 좋다 그랬더니 아니 난 이거 필요 없는데 굳이 네 생일 선물이라며 남편이니까 이 친구 나는 필요 없다 이렇게 큰 차 필요 없다는데 남편이 굳이 아니라고 꼭 너한테 사주고 싶다고 너는 했는데 그거 필요한 거라며. 그래서 그걸 강제로 선물을 받았다는 거예요. 주차하기도 힘들고 너무너무 힘든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사고 싶었던 것 같다. 근데 핑계는 나를 핑계로 나는 근데 그것도 그 남편이 되게 현명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본인의 세컨드 차를 사더라도 일단 와이프 입장에서는 선물 받은 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와이프한테 선물하는 것들은 이런 의외로 이 대범령들. 갑자기 이제 좋은 마음에서 우리가 컨텐츠 제작하려고 했는데 결론적으로 이렇게 부부 싸움을 유발시키는 컨텐츠가 되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살짝 듭니다. 어쨌든 이제 우리가 이 컨텐츠를 하는 이유는 평소에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잘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고 있을 거란 말이죠. 근데 그 마음을 표현하지 않으면 신이 아닌지라 맞아요. 이렇게 다 내려다보면서 그래 우리 남편 나를 엄청나게 사랑하고 있지.
단지 표현을 잘 못할 뿐이지 이렇게 하긴 쉽지 않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나를 빌미 삼아 좀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지혜로움을 좀 남성분들이 좀 이렇게 장착을 하시면 좋겠다. 네. 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일 기억에 남는 선물은 설마 뷰러는 아닐 것 같고 네. 뭐 제일 기억에 남아요? 저는 남편한테 받은 선물 진짜 1위는 음. 저는 실용주의고 되게 음. 현실적인 사람이다 보니까 전 제가 필요한 거 해주는 거 너무 좋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받았던 거 중에 제일 좋았던 거는 다이슨 헤어드라이기. 나 오늘 왜 이렇게 제품 너무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나한테 사라고 막 그랬던 거구나. 제가 너무 그때 얘기했었죠. 좋다고. 저는 정말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제가 이게 왜 좋은지를 생각해봤거든요. 근데 선물은 항상 매일 쓰는 제품을 선물해 주는 게 좋아요. 아. 그걸 쓸 때마다 저 사람을 생각하게 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제가 거꾸로 남편한테도 물어봤어요. 내가 선물해 준 거 중에 당신은 뭐가 제일 좋았어? 라고 했더니 면도기라는 거. 오. 면도기를 쓰면서 문득 어. 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아, 진짜? 네. 그래서 와이프가 매일 쓰는 제품 중에서 없는 거가 뭔지를 조금 보시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저희 남편은 제가 이 얘기를 한 다음부터 한 번씩 제 화장대를 열어서 제가 자주 쓰는 화장품이 떨어지면 사다 놓고 남편이 네. 그 다음에 샴푸 같은 거 어. 저는 이제 화장실 따로 쓰는데 샴푸나 바디워시나 이런 것들도 떨어질 때마다 본인이 한 번씩 들어가서 그거를 채워놓는 거예요. 엄청나게 섬세하구나. 그 정도로 섬세한 사람이죠. 아니 네. 제가 이분 남편을 개인적으로 몇 번 뵙고 알거든요. 성도 똑같아요. 같은 민 씨. 가족이냐고 자꾸 묻던데. 그런 면이 있군요 또. 네.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 좋은 선물은 상대방을 관찰해야 나오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렇게 들여다보고 뭐 필요한가, 얘가 뭘 좋아하나, 뭘 쓰고 있나, 네. 뭐가 떨어졌나 유심히 보는 거. 그쵸. 근데 방금 이제 그 얘기 하셨지만 제가 이제 이 컨텐츠 때문에 제 SNS에서 질문을 한번 올려본 적이 있어요. 오. 남편분들 했는데 망했던 선물 있나요? 라고 질문을 올렸더니 어떤 답변이 나왔냐면 그 헤어 케어하는 그런 기기가 있나 봐요. 네네네. 그러니까 뒤집어 쓰면 된대요. 네. 고가의 선물을 한 거야 와이프한테. 근데 와이프가 그 선물을 받고 한숨을 푹 쉬더니 좀 짜증을 냈대요. 왜? 자기는 아침마다 물기 떨어지는 머리로 출근을 한대요. 그러니까 헤어 손질이고 뭐고 간에 너무 정신없이 바쁘게 살고 있는데 내가 아침에 이걸 뒤집어 쓰고 있거나 저녁에 뒤집어 쓰고 있을 시간조차 없이 너무 바쁘게 사는데 나한테 이런 걸 선물해? 내가 어떻게 사는지 너는 나를 모르는구나. 이렇게 됐다는 거야. 와이프의 라이프 스타일을 잘 모르고 선물을 한 거네요. 그렇죠. 이게 남편 입장에서는 와이프를 위한 선물이었는데 와이프 입장에서는 나는 정말 물을 뚝뚝 흘리면서 아침에 뛰쳐나가듯이 그렇게 바쁘게 살고 있는데 내가 이걸 뒤집어 쓸 수 있는 시간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건가? 그럼 나를 몰라주네라는 어떤 서운함이 그래서 선물해주고 서로 마음 상했던 일이 있다라는 글을 보고 좀 서글펐어요. 내 마음은 좋은 뜻이었는데 상대방 입장에서는 나를 이렇게 몰라주나 서운해하는 그런 상황도 있더라고요. 이제 조금 이제 안전한 선물을 저희가 이제 몇 개 좀 안내를 해드리려고 해요. 네. 퀸즈 카페 스태프들이 자체적으로 리서치한 여기저기서 자료들을 다 수집해서 모아봤어요. 네네. 그래서 그냥 나름대로 베스트 7을 한번 추려봤습니다. 오, 좋습니다. 네. 제일 무난한 게 우리 아까 이제 꽃다발 할래, 뭐 손편지 할래, 뭐 이랬었잖아요. 네. 그냥 그 두 개 합한 거. 어떤 거? 꽃다발과 손편지. 꽃다발이랑 손편지. 거기다가 이제 조금 더 괜찮다면 이제 현금 좀 들어있는 봉투 이렇게. 너무 좋은데요? 네. 그냥 가장 이건 베이직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베이직이죠. 이것저것- 모르기 어려우면 맞아. 이걸로 그냥 가시는 게 그러니까 가장 없는 무난한. 것보단 얘는 해야 된다. 좋아요. 얘는 그냥 기본이다라는 거고. 네. 두 번째가 평소에 좀 가기 어려운 그런 레스토랑 있잖아요. 이제 그런 데서 이제 같이 외식하고 오.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 상품권 상품권. 같은 거. 그러니까 그냥 하나만 덜렁하는 건 좀 서운해.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두 개 묶어주면 좀 풍성해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거 좋아하세요? 레스토랑 가서 같이 식사하고. 저희는 웬만한 호텔 뷔페 다 부셨어요. 저희 남편이 이렇게 새로 생기면 꼭 가보고 싶어 해가지고. 근데 그게 굉장히 제가 힘들고 되게 지쳐 있을 때 그런 데를 딱 예약해가지고
늘 그런 데를 좀 많이 데리고 다녔는데 저는 어. 굉장히 만족도가 높았어요. 너무 많이 지금 가격이 올라가지고 좀 부담스럽기는 하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또 분위기를 사고 경험을 사는 거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뭐 가성비로 따지자면 음. 그렇게 좋은 가성비는 아니지만 아닌데, 사실은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가심비라는 거 있잖아요. 네. 그 심리적인 어떤 만족감이나 그 샹들리에 예쁜 음. 그곳에서 둘이 오붓한 시간을 보내는 그쵸. 이제 그거로 그냥 그 값어치를 대신하는 거죠. 그런 거 대표님도 좋지. 호텔 뷔페 많이 가세요? 가긴 가는데요. 전 음. 진짜 가성비가 떨어지는 사람이에요. 나는 신라 호텔에 그 뷔페를 가면 음. 오렌지 주스가 너무 맛있는 거야. 기껏 호텔 뷔페 가서 음료 네. 2잔 완샷하고 다음에 배가 부른 거야. 좀 뜯어 말리죠. 그런 거 먹지 말라고. 음. 근데 뭐 맛있는데 어떻게 내가 그쵸. 맛있는 거 먹으러 가는 건데. 예, 가서 아무튼 이제 밥 그렇습니다. 먹고 신라 호텔 샹들리에에서 사진 한 장 찍어주고. 그치, 거긴 꼭 찍어야 되잖아. 그쵸. 또 사진도 잘못 찍어주면 또 욕먹으니까 그치. 길게 예쁘게. 그래서 그냥 각도 잡아주고 오잖아. 이대로 찍어요. 이러고. 근데 오는 사이에 각도 틀어져 있어. 그래서 그런 선물들도 와이프한테는 힐링의 시간, 네. 그리고 좀 스페셜하게 그날 하루를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맛있는 음. 음식 먹으면서 그런 선물도 좀 좋을 것 같고. 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보니까 단둘만의 데이트, 그리고 뭐 이색 맛집 가보는 거, 이런 것들도. 그러니까 아까는 네. 이제 식사와 뭐 상품권이었다면 네. 이번에는 이제 둘만 이렇게 좀 오붓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데이트 코스. 뭐 해보고 싶은 거 있어요? 저는 그거 음, 괜찮더라고요. 저는 사실 음. 그걸 해본 건 아니고 음. 제가 연인 사이에 좀 음. 선물했을 때 되게 반응이 좋았던 그 CGV 그 골드 클래스. 그래가지고 두 분이서 오붓하게 시간을 보내셔라. 근데 그게 이제 리클라이너 의자에다가 약간 음식도 좀 그치, 먹으면서 그치. 영화를 볼 수 있는 그런 거잖아요. 근데 그게 비용이 별로 부담스러워 한 8만 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여자친구하고 좋은 시간 보내세요 하고서는 선물했는데 너무 좋아했다면서. 근데 예를 들어서 거꾸로 우리 남편이 나를 위해 그냥 일반 영화관을 예약하는 것보다는 그런 골드 클래스 정도는 해가지고 이렇게 딱 해주면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그건 것 같아. 이날 하루만큼은 나를 좀 특별하게 해주는. 그럼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360을 그러자는 게 아니잖아요. 그치. 그냥 우리만을 위한 딱 그날 하루는 내가 좀 남편한테 사랑받고 있어. 나를 이렇게 스페셜하게 챙겨주는구나. 이런 느낌을 주는 게 네. 포인트인 것 같아요. 네네. 이색 체험도 보니까 이 커플 마사지라던가 뭐 이런 너무 좋죠. 것들. 마사지 사랑합니다. 그제 이제 어떤 모 대표님을 만났는데 갱상도 남자라서 되게 무뚝뚝하세요. 한번 물어봤지. 와이프한테 어떤 선물들 보통 해요? 라고 했더니 마사지 이용권 10회를 끊어준다 그러더라고. 너무 좋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자기가 갔다 왔다 그러더라고. 결국에는 본인을 위한. 아까 그 세컨드카 같은 느낌이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한 번 갔다 와. 라고 하면 그 한 번 가는 게 쉽지가 않아서 그냥 가서 10회권을 끊어놓고 온대요. 그러면 이제 10번은 어쨌든 가야 되잖아. 그쵸. 그러니까 반강제적으로 그냥 이용을 할 수밖에 없게끔 이제 시스템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근데 이제 와이프가 10번을 이제 다 가기 그러니까 그날 저희 이제 다른 채널 녹화가 있어서 이제 오셨던 분인데 와이프가 오늘 녹화 있는데 마사지 좀 받고 가 해서 오전에 마사지를 받고 왔다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사이좋게 나눠 쓰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선물들도 와이프 입장에서 너무 고마울 것 같아. 맞아요.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저는 그것도 되게 감동이었던 것 같아요. 엄마하고 여행 가라고. 그렇지. 네. 너무 멋지다. 호텔 예약해주고 조식 패키지까지 있는 그런데 우리 또 장녀 입장에서 너무나 감동적인 그렇죠, 선물이거든요. 그런 것들도 하나 팁으로 가져가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지금 다음 순서였어. 아 진짜요? 내가 너무 빨리 얘기했구나. 맞아. 지금 이야기한 게 호텔 숙박권이에요. 이게 이제 엄마랑 같이 가라고 이렇게 해주는 것도 너무 좋고 네. 와이프야 혼자 좀 조용히 지내고 싶지. 호텔 1박 2일 숙박권. 근데 혼자 가시는 거 좋으세요? 전 가끔 가요. 혼자? 쉬려고 가는 건 아니고 어디 외부에 출장이 잡히거나 그럴 때 아침에 이동 시간이 너무 빠듯하다. 그리고 피곤할 수 있는 일정이다 그럴 때는 이제 전날 가서 미리 호텔에서 숙박을 해요. 그러면 저희 남편은 이제 등 떠밀고 빨리 가라 그러죠. 서로 자유다를 외치면서 서로 안타까워하면서 미안하면서 속으로는 좋아하면서 그렇게 그래서 가끔 요즘에 우리 신랑이 자꾸 너 요즘 출장 안 가냐고. 옛날에 많이 가더니 요즘엔 안 가더라라며. 남편들이 와이프가 친정 갈 때 그렇게 잘 갔다 와 너무 돌아서면서 그런 심정이겠죠. 네. 어떤 선물을 좋아하나 리스트를 좀 뽑아보니까 와이프들이
좀 혼자 이렇게 조용하고 아늑한 시간을 갖고 싶어하는 음. 그런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맞아요. 사실은 남편 챙기고 애들 챙기고 이제 일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회사까지 너무 정신없이 번잡하게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좀 조용하게 나만의 시간을 갖는 걸 원하더라. 특히나 육아하시는 분들이 좀 음. 더 그런 것 같기는 해요. 음. 어떻게든 엄마들이 혼자 있고 음. 싶어가지고 그 시간을 되게 존중해준다라는 음. 것이 그 굉장히 남편이 할 수 있는 굉장한 배려가 아닐까 음.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혼자만의 시간 필요해요? 혼자만 시간 아니고 조용한 시간. 아, 조용한 시간. 아무도 아무도 안 나를 났으면 좋겠어. 근데 저 얘기를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럴 것도 같아. 내가 한번 그 퇴근 이후 시간에 전화를 하게 된 일이 있었어요. 소리를 제대로 들을 수가 없는 거야. 양쪽에서 이런 양쪽에서 그 아이 그 3살, 5살 음. 들려요? 그러니 엄마들은 늘 그게 그냥 음. 일상의 BGM이잖아요. 그러니까 좀 맞아요. 이렇게 무음 모드로 하고 음. 충전하고 싶은 그 마음이 얼마나 크겠어요. 음. 회사 안에서 나도 가급적 덜 떠들도록 노력할게요. 근데 갑자기 궁금한 게 음. 그러면은 그 애들 두고 남편이랑 둘이 호텔을 가는 게 좋으세요? 혼자 가는 게 좋으세요? 혼자 가는 게 나을 것 같아. 그렇구나. 아, 이 영상 링크는 꼭 남편에게 전달하는 걸로.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5번째 선물은 그래도 여자들한테는 한 번씩 블링블링한 네. 반지라던가 목걸이라던가 이런 것들 좋아하죠. 결혼하고 나서 음. 주얼리를 내돈내산 하신 적이 있으세요? 거의 없고요. 그쵸. 내가 오늘 아침에도 이 귀고리를 이렇게 음. 차면서 이 귀고리가 제가 20대 때 산 거예요. 저 대표님 이 귀걸이 한 거 되게 많이 봤어요. 나는 원래 액세서리도 별로 관심이 없고 아. 그리고 꼭 비싼 애는 잃어버려요. 한 짝씩을. 얘만 이렇게 거의 30년 가까이 저랑 함께하는 애라서 거의 저하고 한 몸이죠. 셀프로 사는 거 쉽지 않아요. 정말로. 그러니까요. 어. 오히려 결혼하기 전에는 좀 샀던 것 같은데 결혼하고 나서는 진짜 나를 위한 보석을 한다? 이런 거는 거의 없었던 것 그러니까. 같아요. 근데 그거를 만약에 남편이 해주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와 근데 주얼리 고르는 게 남자들한테 쉽지가 않잖아요. 그건 같이 가는 게 난 맞다고 봐요. 아, 그치. 그치. 맞아. 사이즈 안 맞을 수도 있고 그치. 저 같은 손가락에 두꺼운 거 끼워 넣으면 정말 우스꽝스럽거든요. 크다고 좋은 게 아니야. 맞아. 얇아도 이쁜 애들 있거든요. 그치.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감각이 좀 없거나 음. 좀 애매하다 그럴 때는 음. 그냥 데이트 삼아 무심히 음. 잠깐 나갔다 오자. 그리고 음. 나가서 어. 가는 거지. 너무 좋다. 그 미리 상상만 가격대는 좀 미리 예상을 하고 가셔서 네. 예, 되게 폼 잡고 갔는데 가격 보고 입 벌어져가지고 다시 끌고 나오면 그것만큼 모양 빠지는 게 없어요. 맞아. 그러니까 와이프도 집안 형편 뭐 빤히 아는데 어. 가서 막 지르진 않을 거고 그치. 그래서 좀 협의 가능한 음. 그런 범위 안에서 좀 가셔서 이렇게 딱 끼워주고 무릎 깔진 않고더라도. 아, 그런 거 뭐하러 끌어? 근데 만약에 주얼리가 조금 어려우면 저는 시계 같은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시계? 엄청 비싼 시계는 아니더라도 그치. 요즘엔 애플워치도 많이 하니까 뭐 그렇게 좀 필요한 것들 그런 것들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사실은 시계나 주얼리도 매일 차는 거면은 그치. 또 찰 때마다 생각을 또 하게 되는 거니까 맞아요. 괜찮은 것 같아요. 어. 남성분들이 뭔가 와이프가 명품을 다 좋아할 거라고 생각을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근데 만약에 조금 명품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긴 하잖아요. 그치. 그러면은 좀 저렴한 선에서 할 수 있는 명품 브랜드의 스카프라든지 뭐 트윌리라든지 아니면 명품 주얼리는 그래도 한 100만 원 안쪽에서 살 수 있는 것들 꽤 있는 것 같거든요. 뭐 귀걸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 고민 한번 해보셔도 좋지 않을까. 네. 그러니까 이제 금액대를 조금 파악하시고 나면 네. 가서 이렇게 당황하지 않고 멋있게 이렇게 쫙 할 수 있는 그 금액 범위를 좀 정해 두시면 네. 되게 와이프 앞에서 폼나게 이렇게 선물 하나 생색도 쫙 내고. 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좀 의외였던 선물 중에 이제 하나가 골드바. 골드바를 선물하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대표님 받아보셨어요? 되게 오래전에 받아봤어요. 아. 우리 남편 아니고. 이 영상 남편이 안 보시는 걸로. 어렸을 때지. 그때만 해도 뭐 금값이 그치, 뭐 지금 그치. 같진 않았을 거니까. 골드바 같은 거 거기다가 이렇게 뭐 이름을 뭐 좀 새겨준다거나. 근데 이름 새기면 못 갖다 팔 것 같아. 그쵸. 대대손손 그냥 자손들한테 넘겨줄 것 같아. 저는 팔고. 골드바를 선물을 한 적은 있는데 음. 그게 이제 뭐 연인 남편 이런 건 아니고 음. 저는 굉장히 제가
좀 존경했던 선배님 같은 분에게 골드바까지는 아닌데 1g짜리 그 순금 카드 같은 게 있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지갑에다 넣고 다니면 뭐 부자 된다. 약간 이런 의미를 담아서 드리니까 되게 좋아하시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도 회사에 네. 연말 때 직원분들 한두 분한테 한돈 내지는 두 돈을 드려. 한돈? 그랬어요. 작년에 받으신 분 저기 있어. 아 진짜 어. 장기 근속자. 나도 어. 여기 취업할래. 그러니까 저도 왜 이제 그 생각을 했냐면 네. 뭐 상품권이 됐건 뭐 현금이 됐건 뭐 금일봉이 됐건 뭐 이렇게 이제 주는 것도 좋은데 사실 쓰고 나면 사라지잖아요. 그치. 그래서 그냥 계속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시간이 지나면 더 가치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쵸. 그래서 이제 원래 첫 해는 이름을 새겨줬어요. 근데 이걸 갖다 팔 때 정말 이름을 지워야 되겠더라고. 그래서 이름 새기는 건 받을 때도 좋은데 진짜 평생 그냥 소장용으로 그래서 그냥 작년부터는 이름을 안 새기고 그냥 드리고 있거든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두면 나중에 어쨌든 더 큰 돈이 되니까. 금테크죠, 금테크. 그렇지. 그래서 그 선물하니까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나도 그런 거 받으면 되게 좋을 것 같아. 골드바, 메모. 되게 아기자기한 것도 막 있거든요. 새끼돈톱보다 더 작은 두꺼비 같이 생긴 막 이런 애들도 있고. 거북이. 거북이 두꺼비 너무 컸다. 그런 것도 있고 하니까 선물해주면 나중에 언제 유용하게 또 쓸지도 모르고 네. 그런 선물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뭐니 해도 나를 애정어린 눈빛으로 지켜보고 나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네? 라는 느낌을 줄 수 있는 그런 선물. 그게 뭐니 해도 최고인 것 같아요. 맞아요. 선물이라는 게 답이 없잖아요. 그치. 근데 이제 내 와이프가 뭐 예를 들어서 성격에 따라서도 좀 다를 것 같은데 MBTI에서 S냐 N이냐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되게 현실적으로 진짜 필요한 거를 원하시는 분들도 있고 엄청 의미를 담아서 주는 걸 되게 좋아하실 수도 있는데 N이에요? 저는 완전 그게 S죠. 그게 S야. 네, 현실. 저는 어느 정도로 S냐면 저희 회사의 이사님이 선물을 되게 자잘한 걸 많이 주시거든요. 근데 그날 제가 되게 뭔가 뭐 피곤했나 몸이 아팠나 아무튼 그랬는데 이제 이사님이 밤에 좀 푹 주무시라고 안대를 선물해 주신 거예요. 근데 저희 집에 안대가 일회용 안대가 너무 많았어 이미. 저 진짜 말했잖아요. 이사님한테. 이사님 저 이거 말고 인센스로 해주시면 안 되냐고. 카카오도 선물하길 받았는데 돌려보냈어 그래서 그 선물을. 많이 친한가 봐요. 친해요. 그래. 근데 그렇게 내가 빨리 오히려 포장해줄게.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저 사람이 뭐가 필요한지, 뭘 맞아. 자주 쓰는지 이거를 관찰을 해보시면은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을 수 있어요. 네. 저는 얼마 전에 아는 어떤 뭐 교수님한테 감사의 마음을 표현할 일이 있어가지고 그냥 커피 쿠폰을 이렇게 보냈는데 사실은 뭐 커피 2잔에 뭐 케이크 세트 이렇게 혼자 먹기 좀 헤비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묵혀두게 되고 누구 이렇게 우르르 갈 때 쓰지 않는 이상은. 근데 이분의 라이프 스타일을 보면 항상 혼자 많이 다니시거든. 그래서 제가 한 잔짜리 커피를 곱하기 10잔을 해갖고 보냈어요. 진짜 센스 있다. 그러니까 이분도 처음에 딱 열어보고 커피가 한 잔 왔나 보다 했는데 또 있고 이런 거야. 그러니까 곱하기 10잔이니까 한 잔을 10번 쓸 수 있게 그렇게 받고 나서 너무 놀랐다고 너무 연락을 감동인데요?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쩜 이렇게 사력 있게 선물을 줬냐. 근데 사실은 내가 선물을 받았을 때 못 쓰고 이렇게 묵혀둔 애들이 많다 보니까 우리도 항상 혼자 어디 이렇게 이동하거나 혼자 있는 시간들 가끔 있잖아요. 그때 한 잔짜리가 있으면 되게 유용하겠다라는 맞아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렇게 선물을 드렸더니 되게 놀라서 전화를 주셨더라고요. 진짜 센스 있으시다, 그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셀프 자랑이 돼버렸네.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이분의 어떤 라이프 스타일이나 이분의 취향이나 이분의 성격이나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S냐 N이냐 T냐 F냐. 맞아요. F는 손편지 이런 거 꼭 있어야 되잖아. 있어야 되죠. 너무 감동하지. T는 그런 거 별로 필요 없거든. 말 안 해도 다 알아요. T는. 그래서 근데 만약에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상대방의 취향을 진짜 모르겠다라고 하면은 저는 선택권을 주는 것도 되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선물을 되게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디워시인데요. 약간 미니어처로 10개 세트인 게 있어요. 써보신 다음에 향이나 어떤 뭐 이런 뭐 촉촉한 뭐 이 정도 뭐 이런 것들은 사람마다 다르니까 그런 것들에 따라서 나중에는 큰 병을 직접 사서 쓰시라고. 사서 쓰시라고? 나는 그걸 말하면 나는 주겠다는 줄 미니어처. 알고 아니야. 선물도 애프터 서비스가 있나 막 이랬어. 나이스라니까. 그런 것들도 되게 반응은 좋더라고요.
자, 우리가 이렇게 이제 선물 이야기를 막 하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저런 속물적인 것들 뭐 이렇게 물질만 밝히고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그런 사람 아닌데, 그렇죠? 난 뭐라 말을 못 하겠네. 선물이 사랑을 표현할 때에 한 가지 이제 그 또 다른 언어이기도 하잖아요. 맞아요. 유명한 게리 체프먼이라는 음. 그 심리 상담하시는 분으로 알고 있는데 네. 5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네. 책을 친절하게 또 써주셨잖아요. 네, 너무 유명하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사랑을 표현할 때 이제 5가지의 언어로 이제 서로 이제 소통을 해야 된다라는 건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선물이 들어가 있고 네. 그 외에 혹시나 이제 또 궁금하실까봐 첫 번째가 인정과 말. 칭찬의 말, 그렇죠. 인정해주고 칭찬해줘라. 음. 그러니까 사랑을 표현할 때 음. 인정하고 칭찬하는 음. 말, 그런 말을 해줘라. 그러니까 네. 예를 들면 그냥 매일 일상적으로 보는 와이프지만 오늘 왜 이렇게 이뻐? 벌써 오글거리네. 아 진짜? 그거 들으면 좋지 않아요? 너무 좋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저 남편분인 민 대표님이 음. 아침에 딱 일어나가지고 왔다 갔다 오늘 정화 왜 이렇게 이뻐? 이러면 너무 행복할 것 같지 않아요? 너무 행복하죠. 그런 얘기 들어본 지 오래됐죠. 오래됐죠. 그러니까. 네. 그 저는 연애 초반 때부터 제발 말 좀 예쁘게 해달라고 그런 얘기를 늘 했는데 쉽지 않더라고요. 그 대신에 선물을 이쁘게 하잖아. 맞아요. 첫 번째가 인정하는 말. 인정하는 말.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되게 중요하다. 당신 되게 멋져. 너무 고생 많아. 왜 이렇게 멋있어. 이건 정말 너무 잘하는 것 같아. 뭐 이런 맞아요. 인정하는 말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였고 네. 이제 두 번째가 함께하는 시간. 함께하는 시간을 예전에 제가 이 음. 강의를 한번 들어본 적이 있었었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함께 무언가를 활동을 늘 해야 되는 건 아니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막 취미 생활도 같이 해야 되고 산책도 같이 해야 되고 운동도 같이 해야 되고 이런 것들도 함께하는 시간도 맞긴 맞는데 그냥 함께 있는 공간 그 공간 안에서 각자 따로 떨어져서 일을 하더라도 그 공간 안에 있는 그 시간이 중요한 것도 이게 포함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사실은 이제 공간에 같이 있다라는 거는 뭐냐면 서로의 서로의 그런 에너지들을 느끼면서 지내는 맞아요. 거잖아요. 네. 이 사람이 행복한지 그쵸. 예를 들어서 콧노래를 부르면 같이 기분이 좋아지거나 음. 뭐 이런 것들. 맞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생각하는 것 중에 함께하는 시간은 물리적인 공간도 중요하고 뭐 시간도 중요한데 짧더라도 서로에게 집중하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같이 식탁에서 밥을 먹어도 각자 전화기 보고 각자 이러고 있으면 너무 외로울 것 같거든. 너무 그런 사람 많아요. 맞아요. 그래서 내 눈 한 번만 봐줘라고 애원을 해야 이렇게 한번 쳐다보고 다시 이렇게 전화기로 눈 돌리면 그거는 함께하는 시간이 오히려 서로한테 독이 될 수도 있는. 네. 그래서 함께하는 시간은 저는 서로에게 집중하는 것도 좀 포함시켜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저희 직원 중에 한 친구가 이게 너무 중요한 친구인 거예요. 애기 엄마인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뭐 꼭 함께하는 시간 남편이랑 뭘 같이 해야 돼라고 이제 얘기했더니 그래도 소장님은 남편이랑 같이 일을 하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회사에도 같이 있고 집에서도 같이 있고 그러니까 상관이 없으시겠지만 이제 본인 같은 경우는 일을 따로 하다 보니까 하루 종일 남편이랑 얼굴을 못 보고 있다가 저녁에 잠깐 보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산책을 가거나 운동을 갈 때에도 꼭 같이 하고 싶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중요할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서로 공유하는 것들이 계속 누적이 되지 않으면 서로 무엇을 좋아하는지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지 점점 교집합이 없어지면 대면대면해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선물. 내 마음을 눈에 보이는 어떤 형체가 있는 걸로 이렇게 드러내주는 게 난 선물이라고 생각해요. 그치. 그러니까 돈 써라 이게 아니라 많이 쓰면 뭐 그 마음이 더 이렇게 크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네. 이제 그 선물의 의미가 내 마음을 눈에 보이는 무언가로 상대방한테 보여주는 거 저는 이제 그게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물질적인 거 말고도 아까 우리 왜 와이프가 혼자 조용히 있는 시간을 원한다면 그냥 집에 혼자 두고 애들 데리고 나가주는 거. 너무 중요하다. 그럼 와이프 혼자 좀 느긋하게 커피 마시면서 좋은 음악 틀어두고 느긋하게 시간을 한 3-4시간 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애들 데리고 나와주는 그런 시간을 선물하는 것도 난 선물이라고 생각해요. 평소에 와이프가 좋아하는 뭐 먹을거리 같은 거 있잖아요. 제가 요즘에 꽂힌 호떡이 있거든요. 크림치즈 호떡이라고 요즘 진짜 그것 때문에 계속 살찌고 있는데 그거를 이렇게 사들고서 와서 먹으라고 이렇게 꺼내줄 때 생각보다 되게 감동이더라고요. 그것도 선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물이라는 게 막 값비싼 명품 사주라 이런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뭘 원하는지 음. 타이밍 맞춰서 딱 내놓으면 음. 그것만큼 진한 감동이 없죠. 5가지 사랑의 언어 중에 4번째가 봉사. 그러니까 봉사라는 게 상대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고 그걸 이렇게 내어주는 거. 와이프 대신 저녁이면 설거지를 해준다거나 그쵸. 욕실 청소를 해준다거나 뭐 이런 것들도 나는 봉사라고 생각을 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바느질을 정말 못하거든요. 그 단추가 떨어지면 어떻게 되냐면 살림 자체를 아예 별로 못하잖아. 왜 바느질만 얘기해? 이 채널 오픈한 지 얼마 안 됐어. 저는 이제 바느질을 포함한 모든 음. 살림에 별로 소질이 없는데 네. 이렇게 옷에 이렇게 단추가 떨어지거나 그러면 남편이 그걸 다 꼬매주거든. 꼬매주세요? 어, 남편들 보통 이런 거 잘 못하는데. 좋아해요 그런 걸. 이렇게 마음에 진짜? 힐링이 된대요. 난 어머. 남편한테 선물을 주는 거야 그래서 남편은 봉사를 주고. 그런 거지.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상대방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들을 해주는 거 이게 이제 봉사인데 이때 좀 조심해야 될 게 있는 것 같아. 행색내는 거. 그러면 기껏 해주고 그쵸. 설거지 막 실컷 하면서 막 넌 나 아니면 어떻게 할 뻔했냐? 어. 뭐 이런 거. 물론 한두 번은 농담처럼 할 수 있는데 어. 계속 듣다 보면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는 건가? 뭐 이런 그치. 생각이 들 수 있으니까 입단속을 좀 하자라는 이야기고 마지막으로 스킨십. 스킨십. 사랑의 언어 5번째 스킨십. 뭔가 이 얘기 듣는 순간부터 부끄러워지네. 왜? 뭐 무슨 생각을 하고 있길래? 근데 이렇게 산책하거나 그럴 음. 때 손잡고 다니는 거 이런 거 좋아하시죠? 저는 손잡고 팔짱 끼고 붙어 있고 이런 거 좋아하는 편이에요. 저는 어떨 것 같아요? 스킨십 상상이 안 가네. 아, 내가? 그 대표님이 뭔가 어. 남편이랑 스킨십을 한다라는 거가 그려지진 않는다. 우리가 너무 일하는 사이로 많이 만나서 그런가 봐. 나도 나름 여자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그래서 옷도 일부러 이렇게 입고 그러니까 왔잖아. 오늘 저도. 어떠세요? 스킨십? 저도 좋아하죠. 좋아하는데 아이를 낳고 이러다 보면 이렇게 스킨십을 할 수 없는 손을 잡아도 양쪽에서 아이 손을 잡죠. 뭐 이런 상황들이 이제 쭉 지속되다 보면 어느 순간 손 잡는 게 어색해진다고. 그래 맞아. 그래서 나는 이렇게 나이 드신 분들이 산책하면서 손 잡는 거 보면 그게 너무 예뻐 보이더라고요. 너무 예쁘죠, 진짜. 나도 나중에 저렇게 나이 들어야지 뭐 이런 생각이 들죠. 음. 근데 지금은 안 잡은 지 너무 오래돼서 좀 어색하더라. 어깨 주물러주고 이러면 그렇게 좋대. 저는 다리. 그렇지 발도 되게 좋아. 그러니까 그런 것도 스킨십이라는 거죠. 그쵸. 사랑을 표현하는. 안마해 주는 거. 안마해 주는 거. 그러니까 이런 어떤 인정하는 말, 네. 함께하는 시간, 선물, 봉사, 그리고 스킨십 이런 것들이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주고받아야 되는 사랑의 언어들이다. 근데 상대방이 무엇을 좀 더 좋아하느냐를 서로 읽어주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우선순위가 중요하다라는 거잖아요. 사랑의 5가지 언어도. 그쵸, 그쵸. 네.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게 있고 상대방이 좋아하는 게 있는데 음. 둘이 같은 걸 좋아하면 뭐 서로 좋겠지만 그치. 또 그렇지 못할 수도 있잖아요. 이제 그럴 때 상대방이 뭘 좋아하나를 좀 봐주고 서로 맞춰주고 서로 챙겨주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표님은 그러면 5개 중에서는 뭐가 우선순위세요? 선물? 저는 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결혼 초반에. 음. 그러니까 저희 남편이랑 이걸 해본 적이 있었어요. 둘이 같이 네, 이거를 그러니까 제주도 출장을 둘이 갔다 오다가 비행기 안에서 이 책을 읽었어요, 제가. 근데 그 책 안에 이 테스트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쭉 둘이 한번 해보면서 했는데 저는 그때 당시에 말이었고 남편은 그때 당시에 선물인가? 아무튼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어제 이걸 가지고서는 얘기를 다시 해봤는데 바뀌었어요, 순위가. 저는 봉사가 됐고 남편이 나를 위해 시간을 써주는 그 뭔가 봉사를 해주는 게 되게 좋고 오히려 남편이 지금은 말로 바뀐 거예요. 인정받고 싶나 보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매번 고정적인 거는 아니고 그럼. 또 살다가 보면은 한 번씩 이런 질문을 부부간에 하는 것도 되게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쵸. 알아야 잘 챙겨주지. 그러니까. 네. 전혀 표현하지 않고 어디 한번 잘 맞춰봐. 네가 얼마나 이번엔 잘 맞추나 보자. 다른 것도 힘들고 바빠 죽겠는데 그러니까. 그런 네. 것까지 막 하라 그러면 너무 힘들 것 같아. 방금 이제 소장님 이야기한 것처럼 사랑의 언어가 고정돼서 평생 가는 게 아니라 그 상황에 따라서 맞아요. 그리고 이제 함께 지속한 시간에 따라서 이제 원하는 것들 또 중요한 것들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런 걸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충분히 서로 그냥 소통하면서 맞춰주려고 노력하는 거 네. 그리고 관심 가져주는 거 그것만 잘하더라도 맞아요. 좀 더 다정한 부부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자 이제 이쯤 되면 남편분들은 생각하실 거예요. 그러면 너네는 뭐 해줄 건데?
이럴 때 이제 보통 여자들이 내 존재가 선물 아니야? 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얄미울 것 같아. 저는 좀 통이 큰 것 같아요. 자잘한 선물을 하진 않는데 남편을 위해서 했던 정말 최고의 선물. 설마 차 사줬어? 아니 저는요 인테리어를 해줬어요. 이것도 본인 만족을 위한 남편 선물을 빙자해서 그런 거네. 이게 그러니까 결혼을 해서 보니까 집에 대한 로망이 좀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사를 너무 많이 하고 다녀가지고 이 집에 딱히 로망이 없어요. 그 집은 그냥 잠자는 공간, 이상도 이하도 아닌데 저희 남편은 부모님이랑 한 집에서 거의 30년을 살다 보니까 내 공간에 대한 애착이 되게 강한 사람인 거예요. 2년 전에 이제 집을 샀는데 집을 사면서 좀 오래된 집을 들어가다 보니까 인테리어를 좀 하고 싶은 거죠. 그 사람이 원하는 방식으로 본인이 뭐 갖고 싶은 그런 공간으로 해라 해가지고 굉장히 통 크게 인테리어를 좀 해서 지금 굉장히 만족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치, 어마어마하게 나 손본 걸로 알고 있어요. 진짜로. 네, 거의 그렇게. 호텔이던데. 그래서 요즘 저희 호텔 안 가요. 호텔비 아꼈어. 아, 그렇구나. 네. 초대 좀 해봐요. 알겠습니다. 자, 결국 우리가 오늘 이제 선물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하고 싶은 이야기는 마음은 상대방이 알아차릴 수 있도록 표현하는 게 되게 중요하더라. 맞아요. 이제 그 중에 하나의 방법이 선물이더라. 선물로 평소에 좀 숨겨뒀던 마음을 살포시 전달해보는 그런 시간들을 꼭 놓치지 마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오늘 어떠셨어요? 너무 재밌었고요. 스튜디오에서 와서 항상 일에 관련된 영상만 많이 찍었었는데 이런 것도 너무 재밌다. 난 이것도 일이야. 이거 뭐 하나만 더 만들어주시면 안 돼요? 저 다음 콘텐츠에 또 나올래요. 주제는 알아서 정해서 오세요. 알겠습니다. 재밌었다니 다행입니다. 네. 오늘 하루가 소장님한테 또 선물처럼 음. 그렇게 기억되면 좋겠어요. 네. 다음에 또 봅시다. 네, 불러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